핀까지 50 내지 60야드가 남아있을 때, 스로더 그린에서 볼을 치실 때, 특히 페어웨이에서 볼을 치실 때는 편하게 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벙커 안에 볼이 들어가 있을 때, 핀까지 50 내지 60야드가 남아있을 때 참 난감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그런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거기서 50, 60에서 벙커 샷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뭐 다운 볼을 쳐야 되느냐? 일단 뭐 레이업을 해야 되느냐. 그렇죠. 많은 질문을 네. 하는데 사실 아마추어 분들이 샌드위치로 50, 60을 벙커 샷을 해서 보낸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쉬운 일이 아니죠. 네. 그리고 프로페셔널, 뭐 흔히 아는 타이거 우즈라도 네. 5, 60에서 벙커에서 붙이라는 것은 힘들어요. 네. 네, 그만큼 어려운 샷입니다. 그는. 그래서 지금 만들어내는 신설 코스는 그 5, 60에서 칠 수 있는 벙커를 만들질 않아요. 아, 보다 더 쉽게 재미있게 연기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네. 그게 지금은 만들질 않아요. 만들려면 뭘 만냐면 크로스 벙커를 만들죠. 예를 들어서 네. 잔디가 난 벙커를 만들지, 드레스 벙커. 네, 모래를 넣어서 만들진 않아요. 그렇군요. 네, 그만큼 그것이 힘들다는 겁니다. 이게 프로들도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샌드웨지, 물론 모래지만은 이 샌드웨지를 사용하지 말고 그 상태에서는 피칭 웨지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도움을 줍니다. 일단 클럽을 더 늘려 잡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아니요. 1호부터 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거리를 보내야 되니까. 네. 자, 거기서 방법이 뭐냐면 오른발과 일직선이 되게끔 볼을 놔줘야 돼요. 아, 볼의 위치가 바뀌는군요. 네, 볼이 자 엄지손 앞꿈치가 아니고 오른발 그 안쪽 그 발 안쪽 있죠. 네. 네, 이 상태에다 볼을 놔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오른쪽에 놓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 상태를 놔주고 손의 위치는 중앙으로 오면 되겠죠. 가운데로 오는 것이 이렇게 앞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네. 네, 가운데다 놔주는데 이때 스탠스는 이 어깨 폭보다 넓게 쓰면 되지 않아요. 좁혀야- 왜냐면 넓게 되면은 힘이 상체에 힘이 많이 가서 뒤를 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좀 부드러움을 주기 위해서 좀 평상시보다 어깨보다 좀 좁게 서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좀 부드러움이 있어서 그 채를 쳐내는데 아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팔로스를 정확히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것이 스탠스가 넓게 되면은 이 팔로스를 못 해주게 됩니다. 다 안 돌아가는 이렇게 그냥 경우가 있죠. 치고 마는 상태가 되기 네. 때문에 여기서 그 5, 60에서는 팔로스를 정확히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스탠스를 평상시보다 어깨보다 좁게 쓰는 거죠. 그리고 볼 웨이지는 오른쪽 이 안쪽에다 놔주는 거죠. 이렇게 오른쪽 놓으면서 발 뒤꿈치도 아니고 더 오른쪽으로. 네, 이렇게 오른쪽으로 놔줘서 크로 페이스 면은 스퀘어로 놔주는 겁니다. 이때 그립의 위치는 가운데 놓게 되면은 정확하게 그 5, 60야드 칠 수 있는 라인업이 되는 거죠. 어디로서 네. 되는 겁니다. 이 상태를 해주고 여기서 주의하고 백스윙은 마찬가지예요. 목표선에서 바깥으로 가게 백스윙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 네. 상태로 해서 쳐주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 볼을 맞추고 멈추는 것이 아니고 맞추고 팔로스를 정확하게 해주라는 겁니다. 네. 거의 밀어주는 상태로 해줬을 때 그 5, 60야드를 정확하게 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그 거리를 좀 더 내고 또 그리고 벙커 안에서의 샷을 끝까지 해주기 위해서 스탠스도 줄이고 또 팔로스를 해주는 건데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네, 점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볼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승대니까 거의 오른쪽에 놓는다라는 생각을 갖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네. 지금 채를 이용해서 볼을 스탠스 했을 때 오른쪽 발 안쪽이 아니라 좀 더 네, 이렇게 와줘, 오른쪽으로 네, 이렇게 와주는 거죠? 와줘도 괜찮아요. 네, 아예 이쪽으로 더 이렇게 네. 와줘도요. 네, 네. 이렇게 와주고 크로페이스면은 스케를 놔주는 거죠. 네. 이때 이제 손의 위치를 네, 왼쪽으로 이렇게 보내주지 말고 가운데 놔주게 되면은 정확한 어드레스가 되겠습니다. 네. 네, 여기서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그 포인트인데 이 볼을 어디다 놓느냐에 따라서 5, 60야드를 정확히 칠 수가 있어요. 예, 김프로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으로 스탠스의 폭을 줄이긴 했는데 네. 오픈 시킵니까 아니면은 스퀘어로 놓습니까? 아, 요거 스케일은 놔줘야죠. 같은 손으로. 예를 들어서 크로페이스가 스케일을 놔줬기 때문에 이렇게 먼 거리는 스케일을 놔줘야 됩니다. 네, 스탠스를요. 네, 이렇게 해줬을 때 정확하게 그 방향선으로 보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더 주의할 것은 폴로스를 정확히 하라는 겁니다. 팔로스로. 네, 치고 많은 스윙을 해가지고는 정확성이 없어요. 예. 네. 이렇게 벙커 안에 볼이 있을 때 5, 60야드를 보내려고 할 때 욕심을 내다 보면은 탑볼이 생기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네. 그때 이 심리적으로는 어떤 점을 유의를 해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지금 그 설명하신 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볼을 오른쪽에 놓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욕심을 내던가 거리가 나니까 힘이 갈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을 방지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볼의 위치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볼의 위치에 의해서 볼은 맞아가는 거죠. 그렇군요. 네. 예, 김프로님 또 5, 60야드에서 클럽 페이스를 스퀘어로 놓고 뒤에 놓고 치다 보면 런은 어떻습니까? 볼이 맞고 난 이후에. 네, 그게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자 크로우 페이스 면을 스퀘어로 해주고
볼의 위치를 오른쪽에 놓으니까 이게 볼이 많이 부를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데 이 피칭 웨지라는 것은 아무래도 로프트가 있어요. 아무리 스퀘어로 놓는다 하더라도 로프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탈출되는, 벙커에서 탈출되는 것은 이런 페어웨이보다도 볼이 잘 서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런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결국 거리만 제대로 보낼 수 있다면 낙하 지점을 잘 런이 없다는 걸 고려해서 칠 수 있으면 좋겠군요. 그렇죠. 네. 거의가 뭐 이렇게 감아서 서주는 사실되니까 상상외로 잘 씁니다. 그게.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요게 볼의 위치를 잘 지켜주고 손의 위치를 가운데 놔주면서 자, 백스윙을 할 때 이렇게 몸쪽으로만 하지 않는 그런 형태라면 정확한 사상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자, 목표선보다 헤드가 몸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거의가 실수합니다.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뒷땅을 치게 되죠. 아니면 토핑을 치는데 목표선에서 헤드가 나가는 백스윙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목표선에서 손은 스퀘어로 가는데 헤드는 바깥선으로 가게 해주면은 정확하게 볼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거의 백스윙에서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군요. 그렇죠. 이게 똑바로 가서 헤드만 바깥쪽으로 빼주는 그런 백스윙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백스윙에 따라서 사실 달라지나 보죠? 많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그것이 왜 달라지느냐면 이 손목에 의해서 달라지는 겁니다. 자 백스윙을 목표선하고 똑같이 쓴다라면 손목의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근데 자 목표선하고 헤드를 바깥으로 보내려면 의도적으로 코킹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모양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웨지 샷이 기본이거든요. 그 다음에 요것이 손을 헤드를 몸쪽으로 돌리게 되면은 어떻게 이렇게 안으로 감는 스윙이 되기 때문에 오른손에 힘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둘러치는 스윙이 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하는 손의 그 목표선에서 손을 어떻게 갈 것이냐에 따라서 이 헤드의 모양은 많이 변화를 줍니다. 그래서 특히 웨지 샷은 자, 목표선에서 양 그립은 목표선을 향해서 가지만 헤드는 바깥쪽으로 가는 그런 코킹을 의도적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정확한 코킹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 프로그램을 쭉 시청해 오신 분들, 웨지샷부터 쭉 시청해 오신 분들은 그 경우에 따른 기본을 잘 습득하셨으면 이번 경우도 잘 칠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잘 칠 수 있죠. 그러니까 볼에 의한 기본이라든가 또 백스윙 어렸을 때 기본을 익혀뒀다면은 이제 거기 그렇게 되면 그런 걸 알게 되면 지금 제가 이런 기본을 볼의 위치와 크롭 페이드로 올리는 걸 가르쳐 줬지 않습니까? 여기서 자기가 어떤 그 테크닉을 가질 수가 있어요. 볼을 여기서 돌려칠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찍어칠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응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기본을 익혔을 때 그런 사슬을 할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SBS 골프 아카데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 프로님 오늘 배워본 내용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특히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그런 그 벙커에 들어갔을 때 스윙이 크기가 일정해야 된다는 거. 그렇지만은 볼의 양을 파내는 것은 1인치냐 2인치냐를 정해놓고 쳐주라는 거죠. 그랬을 때 거리를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개개인에 따라서 강약의 힘이 다르겠지만은 요는 그것이 기본이니까 그것을 많이 익혔을 때는 정확한 거리를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모래 양을 이용한 거리 조절을 할 때 반드시 중요한 건 스윙에 백스윙이 항상 허리까지 와서 채를 고추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5, 60야드 흔히 이제 그런 벙커는 없는데 특히 이제 그런 데 갈 경우 일반 아마추어 분들이 또 그런 거리를 잘 이게 어렵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샌드 웨지를 사용하지 말고 피칭 웨지를 사용해서 볼의 위치를 거의 오른발에 놓는 상태에서 스탠스를 좀 좁게 해주라는 거죠. 이것은 왜냐하면 스탠스가 넓게 되면은 힘이 가기 때문에 정확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드러움을 주기 위해서 좀 스탠스를 좁혀지고 발의 모양은 스퀘어로 놔주면서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볼러스를 정확히 해주라는 겁니다. 딱 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큰 스윙을 정확하게 가지고 가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거리에서 5, 60야드 거리에서 정확하게 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거리가 핀까지 한 5, 60야드 남아있을 때에서의 벙커샷은 클럽을 일단 샌드 웨지보다는 피칭 웨지를 들고 볼을 오른쪽에다 놓고 그립의 위치는 몸의 가운데 그리고 스탠스는 오픈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퀘어로 놓고 클럽의 헤드도 역시 스퀘어로 놔야 되겠습니다. 보폭을 줄인 상황에서 팔로우 스루를 끝까지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내 생애 최고의 샷.